안녕하세요. 8월 6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아마 살인적인 더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씨에 모두가 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몸 잘 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그저 그늘에서 바람을 쐬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서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이야기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이야기지요. 민주당이 초상집이 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 민주당 출신에서 탈당한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이재명이 구속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답답한데 왜 이다지도 이재명같이 저렇게 허접한 인간을 구속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참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즉달같이 좀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 보니 이재명의 구속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좀 지쳐가고, 이러다가 이재명 다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염려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재명을 구속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이재명을 넘어서 문재인 구속으로 가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재명 하나 구속시키는데 시간이 이다지도 오래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는 데는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재명보다는 좀 문재인을 잡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태양광 비리, 원전 비리, 4대강 비리, 최근에는 군산 잼버리 대회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5년, 6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비해온 건데, 드러난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새만금,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 허허벌판에 그늘도 하나 없는데, 거기다 왜 잼버리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려고 했겠는가? 거기에는 무슨 또 비리나 유착관계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보면서 그동안 이재명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개인적인 일들입니다. 그것을 정진상과 김용이 다 처리했고, 아마 이재명은 나서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 자기는 결제나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를 다 정진상과 김용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개인적인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두 날개, 정진상과 김용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냥 밥 먹는 일 지가 하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일은 지가 했겠지만, 나머지는 정진상, 김용이 다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러한 짐작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에게는 충신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양 날개가 다 꺾인 이재명이 발악을 해보지만 이제 이재명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으로서도 가장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과거에 안 해보던 일을 나서서 자기가 다 하려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불러다 다시 부려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이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 이재명 자신이 이제 너무나 좀 기진맥진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초상집이 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는데, 저는 이것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허접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데려다 당대표 시킬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후보 시킬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대표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재명을 둘러싼 논란과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을 당대표로 삼고 뭐 대선 후보로 삼고 했던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의혹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는 그 의혹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 이재명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는가, 거기에는 무슨 결탁 또는 유착관계가 있었는가, 이러한 것들이 속속들이 다 파헤쳐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장동이니 미래 신도시니 정자동이니 백현동이니 아니면 호텔 부지니 성남 FC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재명을 둘러싼 정진상, 김용, 이재명 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제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빨리 재판을 통해서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를 바라요. 저는 뭐 아직은 의혹 결과가 법원으로부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속단할 수는 없지만, 드러나고 있는 모든 증거, 그리고 증거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볼 때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동안 제기되었던, 성남시장 하면서 제기되었던 이재명을 향한 모든 의혹들이 다 사실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이재명이 관여된 일이 아닌데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재명은 벌써 고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소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소했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함정에 빠지니까 고소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괜히 고소했다가는 그 뒷덜미를 잡히는 그 상황이 올 것을 이재명이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이재명과 관련된 보도를 하는 언론이나 유튜버를 한 건도 고소하지 못하잖아요. 아마 한두 건은 했나요? 그런 것을 볼 때 아, 이건 이재명이 분명히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재명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그 흔적들이 얼굴에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얼굴이 어둡고 말도 좀 제대로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이런 그 이재명의 모습을 볼 때 아, 이미 궁지에 몰렸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재명이가 임명한 김은경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막기 위해서
히로시마 처리수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고속도로도 문제 제기했는데 그게 전혀 선동이 먹히질 않았습니다. 전혀 안 먹혔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이가 하면 안 먹혀요. 왜냐? 이재명의 실체를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이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이 나서서 말하면 그게 여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재명은 자기가 당대표니까 또 한마디씩 하는데 질러대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미치겠죠. 그런 게. 그전 같으면 먹혔을 텐데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좀 속된 말로 환장을 할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도 이재명이에요. 제가 조국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조국 문제가 한참 진행될 때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자기가 저지른 비리를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아들과 딸에 관련된 서류를 조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남은 몰라도 조국 자신은 알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하고 끝났어야 돼요.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숨겨졌던 내용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자신도 부인도 아들도 딸도 지금 다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아니 욕심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그냥 민정수석으로 끝나고 그리고는 청문회가 필요 없는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정치를 했다 그러면 그냥 묻혀서 갈 수도 있었던 일인데 핵심 요직인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거기서 조국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까발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은 구속됐고요. 조민희는 의사면허가 취소되고요. 조국 자신도 2년 실형을 받았고요. 이런 풍비박산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조국 자신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최근에 등장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에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문제가 이제 김은경 사태로 번지는 것 같아요. 그 시댁과 관련된 일들이 이제 신의가 폭로한 거지 않습니까? 김은경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김은경의 남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사망을 했고 또 김은경의 시아버지도 같은 상황에서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하셨고 또 그 아버지가 경영하던 그 사업을 김은경이 자기 남동생에게 넘겨주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 보면서 저는 김은경을 보면서 김은경은 여자 이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은경은 여자 이재명이구나. 어쩌면 좌파들은 저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전혀 그 사람들 속에는 그 수준에 맞는 도덕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사건 하나하나가 민주당에서 나올 때마다 기상천외한 거예요.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러한 민주당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김은경이 더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자기가 금융감독원 부원장인가 뭔가를 있으면서 이제 퇴임을 했는데 그가 퇴임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윤석열 정부 밑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잃어버렸는데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싫으면 윤석열 정부 취임하자마자 자기가 사표 내고 나갔어야죠. 임기 다 채우고 연봉 3억씩이나 되는 연봉, 고액 연봉을 다 챙기고 끝나면서 그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싫었으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만두고 나갔어야죠.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편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 편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이것 또한 조국과 똑같은 생각들이잖아요. 야, 그러니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은경 뭐 이러한 민주당의 이 실력이 되지 않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돼요. 이대로 가면.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 세대 교체가 되고 인물 교체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저는 정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정당을 떠나서 정확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 또 국민들의 권익, 이런 것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처럼 이념 논리에, 지명 논리에 의해서 능력은 한참 모자란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모 씨를 이모라고 발언하는 국회의원이 없나,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수치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넘어 빨리 문재인 구속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민주당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민주당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